네, 앞서 단독 취재한 이상훈 기자의 기사 보셨는데요. SK하이닉스의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수율과 관련해서 취재한 이상훈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사실 언뜻 들어보면 감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수율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산업 쪽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 수율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최대 칩의 개수 대비 실제 생산된 정산 칩의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걸 이제 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불량률의 반대말이라고 그냥 정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칩 한 장이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칩이 얼마나 많이 정상 작동하냐를 보는 건데요. 수율이 높을수록 불량률이 낮아지는 거고요. 아무래도 완성품이 이게 높아질수록 이제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건데 반도체는 매우 미세한 회로 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그 설계하는 클린룸의 이제 청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굉장히 청정하게 이제 유지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금의 변화들이 이제 수율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불량률이 그에 따라서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고요. 네, 웨이퍼라 말하면은 이 둥그런 이 반도체를 만드는 하나의 판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수율이 나와야 안정적인 양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80% 정도 수율이 넘어가면 안정적인 수율을 낼 수 있다고 80%요?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황금 수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0% 혹은 90%가 넘어갈수록 당연히 동일한 물량을 투입한 것 대비 완성된 정상 부품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좀 더 쉽게 상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에서 OLED TV, OLED TV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2014년, 15년도만 해도 55인치 UHD OLED TV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수율이 굉장히 낮았고요. 얼마 전에는 한 85% 이상의 수율을 달성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 가격대가 그 다음부터는 되게 빠르게 떨어져서 한 200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 내려올 정도로 수율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급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율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수율의 상황에 따라서 기업에게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적인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정도면 상식적으로 좀 지금 SK하이닉스가 리포트대로라면 수율이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100개 정도를 이 제품을 생산을 하면 절반이 불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50%는 넘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 초반, 약 61%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박성욱 부회장이 SK하이닉스에서 4세대 낸드 플래시 개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수율을 높이는데 지금까지 총력을 아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진전이 좀 더뎠기에 도시바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바 인수전이 계속 이제 언론에서 막 오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참전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많은 전 세계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또 3D 낸드 플래시 기술은 사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에 삼성전자가 좀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또 앞으로 사물 인터넷 관련된 가전제품들이 늘면서 이 낸드 플래시 시장의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술에 도달해야 된다는 조급함과 함께 아무래도 도시바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세대 64단 낸드 플래시를 양산을 시작했고 96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후발주자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 48단 낸드 플래시 제품 출하를 시작한 상태이니 조금 늦었군요. 한 발 늦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 방식도 삼성전자와 좀 다른데 다행히 도시바에서 개발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바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한계점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필사의 각오로 좀 인수전에 뛰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SK하이닉스가 수율을 좀 끌어올리는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바 반도체 부문을 인수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건데요. 도시바 인수전의 결과가 그런데 그렇게 샴페인을 터뜨릴 만한 그런 결과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저희 삼성전자는 5세대로 가야 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세대 수율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은 나고 있지만
예, 반도체 같은 거는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간 걸음마가 늦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SK 하이닉스 측은 이에 대해서 어느 회사도 양산 단계에서 황금 수요를 가지고 시작하진 않는다.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 같은 경우도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황금 수율이 아니면 판매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율을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시간을 빨리 좁혀야지만 안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드릴 텐데요. SK 하이닉스의 도시바 반도체 부분 인수가 잘한 걸까요? 이 기자의 개인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예. 저는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등등 국내에서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꽤 이제 호 뉴스인 것 같고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수율이 좀 안 나온 것, 그리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계열사인 SK텔레콤의 박정호 사장이 나선 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부회장의 실투에 박정호 사장이 구원투수를 등판해서 가까스럽게 이제 승리를 이끌어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의 이상훈 기자와 SK하이닉스의 수율 부진 문제 짚어봤습니다.